오늘 사이언스 앤 아트에서는 100년 전 조선 왕실의 잔치를 기록한 병풍인 이민진년 도병 속 궁중연회를 살펴보고 도병 속에 숨어있는 궁중정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사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민진년 도병 어떤 자료인가요? 예, 국립국악원 박물관의 소장 자료인 이민진년 도병은요, 궁중 잔치의 모습인 진년의 모습을 묘사한 병풍입니다. 고종 황제가 보령이 51세가 되던 해인 1902년 기로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로서란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과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서를 말합니다. 이때 고종 황제가 기로서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된 궁중잔치의 모습들이 이 10폭의 화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민진년 도병의 10폭의 화폭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건가요? 예, 제1폭에서 5폭까지는 1902년 3월 27일과 28일에 거행된 기로소의 입행과 관련된 행사의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6폭부터 9폭까지는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거행된 진년의 여러 장면이 묘사한 그림들이 묘사되어 있고 제10폭은 진년 예를 담당했던 관리의 성명과 직급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폭의 화폭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 화폭의 그림들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네, 제1폭은 어처봉안입니다. 왕이 기로소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왕의 존호와 생년월일, 입소 일자를 어첩에 적어 이 절차가 끝나면 신하들이 어첩을 군밭 기로소까지 옮겨가는 의식을 어처봉안이라고 합니다. 네, 제2폭은 진궤장입니다. 기대어 앉는 의자인 안석과 지팡이를 궤장이라고 하는데요. 제2폭에 는 70세 이상의 연로한 대신에게 하사한 이 궤장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대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자료에 제3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3폭은 기사 석연입니다. 기사는 기로소의 신하를 뜻하고요. 석연은 왕이 내려주는 잔치를 뜻하는 것으로 기로소 신하들을 위한 잔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놓았습니다. 제4폭은 종친들이 기로소에 들어가 왕에게 입행을 할애드리던 진하의 의식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네, 오른쪽 자료인 제5폭은 칠림사연입니다. 왕이 문무백관 모두에게 친히 연회를 베푸는 것을 칠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행사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 놓았습니다. 네. 제6폭은 상황이나 임금을 위해 대전에서 벌이는 잔치를 뜻하는 외진년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오른쪽 제7폭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진년입니다. 대비나 왕비를 위로하는 잔치로 주로 궁중의 여인들이 참석하는 잔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 제8폭은 야진찬으로 내명부와 외명부 모두가 다 함께 한밤중에 벌였다는 호화로운 잔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9폭이죠? 예, 제9폭은 이길 회작입니다. 임금을 모신 진년의 본 행사가 베풀어진 그 다음날 다시 또 다른 잔치가 베풀어지는데요. 이 잔치의 모습이 화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제10폭은 진년 예를 담당했던 관리의 성명과 그 직급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6폭부터 9폭까지는 궁중 잔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언뜻 봐도 제1에서 5폭보다는 좀 더 화려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진연의 모습을 기록한 화폭 속의 잔치 모습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1폭부터 5폭까지는 기로소에 입행을 하기 위한 행사를 위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다면은 제6폭부터 9폭까지는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그 잔치의 모습들을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인데요. 조선시대 궁중연회에서 주어졌던 궁중의 정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문헌 및 도상 자료 속의 정제가 과학적인 복원 및 재현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7폭, 8폭, 그리고 9폭에 새겨져 있는 기록 속의 궁중무용인 쌍무고와 선유라, 그리고 가인 전목단의 모습을 국립국악원의 작품들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정제 쌍무고입니다. 무고는 큰 북을 중앙에 두고 추는 궁중무용입니다. 원무의 중심에 북을 놓고 무용수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북을 치거나
북을 치거나 꽃을 들고 북 주위를 맴돌면서 춤을 추는데요. 북을 치는 모습은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모습에 비유되며 꽃을 든 모습은 나비가 꽃 주변을 맴도는 모습에 비유됩니다. 우아함과 씩씩함이 고루 담겨있는 매우 품위 있는 춤으로 궁중의 여러 잔치에 자주 연행되었습니다. 이민진년 도병의 무고는 하나의 무고에 무고를 더 추가한 쌍무고의 형태로 이민년 고종의 기로소 연애의 그 웅장함을 두북의 힘찬 울림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정제 선유락입니다. 선유락은 뱃놀이를 형상화한 궁중무용으로 조선 순조 이후 고종조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큰 잔치가 있을 때 선보였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관리의 복식을 입은 두 명의 집사기가 출연해서 반주와 무용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아서 호령을 지시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지근을 3번 쳐서 시작하고 배가 떠나면 어부사를 부르면서 본격적인 춤이 시작됩니다. 곱게 채색한 호화로운 배를 무용수들이 밧줄로 끌며 고기잡이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미끄러지듯이 춤을 춥니다. 장중한 규모와 화려한 의상과 춤 동작으로 궁중 정제 중에 가장 으뜸으로 화려하게 뽑히는 춤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정제 가인 전목단입니다. 가인 전목단은 아름다운 여인이 목단꽃을 꺾다라는 뜻으로 조선조 순조 29년인 1829년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무용입니다. 화준이라고 불리는 화병을 가운데 두고 8명의 무용수가 목단꽃을 꺾으며 즐기는 춤인데요. 네. 이때 목단꽃은 우리가 잘 아는 모란꽃을 뜻합니다. 모란꽃은 송이가 크고 탐스러워서 꽃 중에 으뜸으로 여겨지는 꽃이었다고 합니다. 모란꽃을 꺾어들고 화준 주변을 돌면서 추는 가인 전목단은 꽃과 무용수들의 우아한 춤 사이가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그 화려함이 장관을 이루는 춤입니다. 네. 궁중 속의 연애를 담은 이 이민진년 도병, 이게 같이 갖는 이 가치와 역사적 의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민진년 도병은 미술사학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 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나 두세 폭에 걸쳐서 하나의 대상을 묘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폭당, 한 작품이 기록되어 있어 한국 미술사에서 희귀성이 높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폭 부분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로서 연애와 관련된 행사에서 서양식 군복과 총검을 갖춘 신식 군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황룡기 대신 국기인 태극기가 표현되고 있어 대한제국이라는 시대사적 배경이 왕실 연회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제6폭에서 제9폭에 걸쳐 볼 수 있는 진년의 모습은 궁중 공연예술의 백미를 보여주는 소중한 도상 자료입니다. 조선과 가장 가까운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화폭 속 궁중 정제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우리의 전통 예술로서 무구한 가치를 지니며 오늘날 한국 문화를 융성하게 꽃피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민진년 도병은 단순한 도병, 즉 병풍이 아니라 고종 임진년 1902년 대항 제국 시절의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아트에서는 조선족 궁중의 화려한 잔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악원 강다겸 학예연구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